제가 하는 투자 방법으로 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바보가 아니라면은 제가 볼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엔화가 지금 이제 주력이겠죠. 왜냐면은 싸니까 1,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너무 가격이 매력적이라 하라고 해서 저는 980원부터 분할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엔화로 그러면 패자부활전 버티는 동안 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딱 보니까 미국 채권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경험만 해보시라. 경험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 그냥 토스로 샀다 팔았다 해보시라. 세븐 스프릿 방법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처음부터 100만 원을 넣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나눠야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한 번에 투입할 때 5% 이내에서 하라고 말씀드려요. 100만 원이면은 5%면 얼마죠? 예, 5만 원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 5만 원으로 수익 얻으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얼마 안 되죠. 그럼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본인이 돈을 벌어야지. 시드를 늘려야지. 저도 예전에 돈이 없어, 6년 전에 돈이 없어 100만 원으로 했잖아요. 저도 전체 시드는 2천만 원 이상을 생각하고 했겠죠. 그 중에 100만 원이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총 시드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만 원씩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저하고 같이 투자하고 계신 저희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처음에 10,000원씩 사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12원, 13원 이렇게 벌릴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시드를 늘려야죠. 예, 처음부터 욕심 부려가지고 하는 투자가 아니에요. 조금씩 현금을 따박따박 내 주머니에 넣는 투자다. 최근에 토스가 나왔잖아요. 토스가 지난주에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딱 처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예요. 스프레드가 0이면 이거 뭐 그냥 0.25원만 올라도 그죠?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30분 동안 14번을 사고 팔고를 해봤어요. 샀더니 0.25원 올라서 2,000원 얻었어요. 다시 내리더라고요. 또 샀어요. 이걸 14번을 한 걸 기록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30분 정도 후에 10,000원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밑에 썼더라고요. 시급 2만 원짜리 투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1원, 2원씩 쌓이는 걸 한번 경험해봐요. 그런 다음에 금액을 늘리시면 되죠. 큰 수익을 가장 단기간에 얻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인증한 거 있어요. 참고로 뭐 말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리니까 제가 10억 원을 한 번에 투자했어요. 5초 만에 팔았어요. 1,500만 원 번 거 인증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이것도 가능해요. 한 5년 전인가? 이 달러 투자는 이제 좀 빨리 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에서 부장급으로 계신데 달러 투자를 저한테 이제 알게 되고 투자를 했는데 제 말대로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루는 2,000원 벌고 하루는 3,000원 벌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재밌고 신나 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욕을 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투자냐 2,000원 벌고 3,000원 버는 게. 그 와이프분 지금 달러 투자하고 계세요. 그분이 달러 투자를 한 계기가 뭐냐면은 그 남편분이 우리나라 좀 좋은 기업의 부장급이면 급여가 상당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월 급여를 넘어섰대요. 매월 나오는 수익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하는 투자 방법으로 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은 바보가 아니라면은 제가 볼 때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이상은 경험과 노하우가 좀 쌓여야 가능하기는 하다라는 거. 직장인들이 원래 딱 내 월급보다 플러스 한 100, 한 200 정도만 더 있었으면 참 100만 원 정도는 누구라도 가능해요. 너무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엔화로 미국 채권 투자도 하시잖아요. 그 투자 방법도 한번. 엔화 투자는 원래 중간가가 신기하게도 엔화도 100엔당 1,200원 수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달러 투자 1,200원 이하에서 하세요. 그런데 1,200원 이상이니까 투자를 못 하니까 답답해 하다가 엔화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떨어지니까 엔화도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엔화는 달러보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난이도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토스 엔화도 100%예요. 스프레드 없어요. 엔화뿐만 아니에요. 17개국 통화 다 무료래요. 근데 제가 토스의 좋은 점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토스에 얻어먹은 것도 없어요. 토스가 좀 이상하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토스는 뭘로 돈 버는데 수수료? 제 뇌피셜이에요. 토스가 이 방송을 들으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토스는 기준 환율이 높아요. 달러는 0.08%가 높고요. 그리고 엔화는 0.175%, 175% 어딘가 의미심장하죠. 왜냐면은 보통 스프레드가
1.75%니까 예, 0.175%가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상황에서 사야 되지만 팔 때도 스프레드 없이 높게 파니까 그 안에서만 환전하고 재환전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토스가 원하는 수익 모델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달러나 엔화를 투자하다 보면 물릴 때가 있잖아요. 참고로 제가 달러 투자하다가 물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패자부활전이라는 걸 거쳐요. 이게 뭐냐면은 외화 통장에 넣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5% 정도의 이자 수익을 줘요. 그걸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토스는 그게 불가능하죠. 일단 이체나 송금도 안 돼요. 토스는. 그러다 보니까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토스에서 해외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주식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토스는 환전 수수료의 수익은 우리가 못 얻더라도 이 사람이 언젠가 이걸로 주식 투자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거기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서 사놓은 달러나 엔화를 여행 가서 체크카드로 출금을 하거나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수수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토스한테 아무 짝에 해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기서 사고 팔고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스를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단점도 하나 있는데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토스는 이런 위험을 미리 예견을 했는지 한 달에 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억 원 정도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게끔 제한을 두긴 했어요. 저하고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이미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한도 다 소진됐어요. 사고팔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참고로 이런 얘기 하세요. 달러 투자할 때, 엔화 투자할 때 그러면 어디 쓰는 게 좋아요로 물어봐요. 한 군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토스 쓰시면 돼요, 그냥. 예, 아니면 뭐 키움증권 쓰시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려요. 근데 작가님은 어떤 플랫폼 쓰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름도 붙였어요. 선을 넘는 달러 투자라고 아비트리지를 이용하는 좀 특이한 투자도 해요. 아비트리지가 뭐냐면은 기준 환율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A은행은 기준 환율이 1,000원이에요. B은행은 1,005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예, 그런 투자도 따로 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증권사와 모든 은행의 계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준 환율이 여기가 유리하고 어떤 때는 여기가 유리하고 막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싼 데서 사고 가장 비싼 데서 팔아요. 근데 이거를 또 비교하려면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리치의 환율 비교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비교가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달러, 엔화 외에 뭐 다른 외화 투자는 안 하세요? 엔화가 지금 이제 주력이겠죠. 왜냐하면 싸니까. 이렇게 엔화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렸어요. 토스면 이제 물리면 대책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자도 마이너스 금리예요. 엔화는. 그래서 제가 엔화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1,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너무 가격이 매력적이라 하라고 해서 저는 980원부터 분할매수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사다 보니까 넘버 17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엔화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근데 이거를 은행에 넣어도 금리도 이자도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제가 한 2년 전에 엔화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비슷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주식 사시면 돼요. 예, 한 5% 정도 배당주는 뭐 재팬타버코나 뭐 이런 거 사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안 돼요. 니케이 지수가 높아요. 우리 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고수들처럼 비싸게 산 걸 더 비싸게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지 않고 저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엔화로 그러면 패자부활전 이걸 그냥 기회비용을 날릴 게 아니라 이게 버티는 동안 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딱 보니까 미국 채권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뭘 샀냐면은 엔화로 미국 채권을 추종하는 ETF, 일본에 상장된 2621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종목명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것도 공개 투자하고 있어요. 그것도 넘버 1이 샀다가 떨어지면 넘버 2가 사고 이렇게 해요. 그걸로 좀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다시 그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계속 분할매수 했다고 했잖아요. 다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금리에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다 또 수익 실현해서 다 수익 실현하고 지금 또 다시 매수하고도 있어요. 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투자예요.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물리면 161이라고 제가 종목명도 말씀드렸으니까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미 국채를 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위험하긴 해요. 이거는 엔원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떨어져야지 수익을 얻는데
잘못하면 둘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엔화는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엔화도 너무 싸고 국채도 너무 싸잖아요. 싸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얘가 비쌌다면 저는 안 했겠죠. 작가님 얘기 듣다 보면 막 저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초보 투자자들은 대신 뭐 여러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을 조금 유의해라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셔라라는 말씀 계속 드려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내가 그 가격을 알고 가치를 알고 그러면 뭐하러 이런 짓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자고요. 투자 잘 못하게끔 생겨 먹은 인간의 두뇌를 갖고 있어요. 자, 손실 회피 평양. 손절매 잘 못해요. 손실이 나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팔고 싶어 못 견뎌요. 예, 이걸 이겨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데 저도 못해요, 심지어. 예, 그래서 이걸 시스템에 의존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거의 매일 제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세요,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라고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하는데 제가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그것도 제가 공개 투자를 했는데 청약을 해야 되니까 나누어 사지 못하게 하잖아요. 한 방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사람이 맨날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라고 했던 사람이 한 방에 팔게 되더라고요. 나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시스템 안에서 이걸 움직여야지 나도 가능해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는 지각하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지각하죠.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면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알람 키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 시스템이 알람 같은 역할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달러가 1,300원 이상이잖아요. 지금 같은 지금 순간에는 달러 투자를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연습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으로 1,200원 이하가 됐을 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경험만 해보시라. 경험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 그냥 토스로 샀다 팔았다 해보시라. 근데 엔화는 지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엔화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넘버 원이 980원 싸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넘버 10인가? 제가 또 그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 리스플릿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나눠 샀는데 제대로 못 나눈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0번을 나누어 샀는데 최근에 제가 리스플릿이라는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되게끔 제가 그 앱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스플릿을 다시 딱 깔끔하게 해줘요. 예, 근데 그런 기능을 소개도 할 겸 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원래는 10번으로 나누어 산 게 지금 14번으로 나누어 사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엔화 투자를 시작하시면은 저는 14번 실패한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14번보다 적게 실패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달러 ETF 사면 안 되는 이유. 아까 그 토스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달러를 내가 샀어요. 그런데 이거 물렸어. 한 1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정기예금 넣어 놓으면 돼요. 우리나라 정기예금 이자보다 더 많이 주니까. 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으면은 미국 월배당주를 사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돼요. 저는 심지어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도 사봤어요. 금을 사봤어요. 금 수익도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데 자, 토스 못 사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탈락. 자, ETF 못 사잖아요. 그냥 환율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패자부활전을 위해서 현금으로 달러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기가 왔을 때 투자자가 좀 해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엔화는 또 얘기가 조금 다른데 엔화는 뭐 달러보다 좀 위험하다고 했죠. 그리고 패자부활전도 힘들고 달러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걸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제가 최소한 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번 나누어 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700 스플릿이에요. 하방이 닫혀 있으니까 저는 제 집이라도 팔아가지고 계속 살 거예요. 떨어지면. 예, 정부가 올려줄 거예요. 예, 당연히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사요. 그래서 조정기라고 할 게 별로 없는 게 달러는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또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20번 나눴어. 네 말 듣고 20번 나눠서 샀는데 한 1,100원까지 샀는데 1,100원 이하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리스플릿 하는 방법이 있고 매수 평단가를 낮추는 공매도를 해도 되는데 이건 어렵잖아요 좀. 리스플릿이 쉬워요 참고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자를 멈추세요. 혹은 일을 하세요. 예, 일을 해서 벌어서 또 사세요 그냥. 예, 그래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예, 제가 6년 동안 해봤잖아요. 단 1원도 잃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 뭐 너무 많은 뭐 부를 좀 축적을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작가님처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텐데 투자 재테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라.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요 달러 얘기하고 나서 이제 주식 투자 얘기도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그냥 그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달러 투자를 이렇게 해갖고 단 한 번도 잃지 않는 6년 동안 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메커니즘을 알게 됐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너무 좋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은퇴 시뮬레이션을 할 때 선택지에서 제외됐던 게 뭐였어요? 주식 투자죠. 제가 주식 투자를 선택지에 뺐던 이유가 2008년 금융위기 때이기는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 인증까지 해놨어요. 제 주식 투자 수익률을 인증해놨는데 마이너스 98%짜리를 인증해놨어요. 아니 3개월 동안 어떻게 자산이 98%가 줄어들 수 있어? 라고 궁금해하시겠지만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었냐면은 500에 20짜리 옥탑방에서 신혼을 할 정도로 돈이 없었던 거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날렸어요. 한 달 동안. 그 정도로 제가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다시는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달러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거 메커니즘을 보니까 주식 투자도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븐 스플릿을 주식 투자에 응용을 해봤어요.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 투자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얘는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달러는 앞으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내가 사고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제가 매직 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리즘만 걸어놔요. 삼성전자를 한 번에 100만 원씩 투자해. 5% 하락하면 추가 매수 7번까지만 해. 그런데 3% 수익이면 매도해. 이거를 딱 걸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해요. 저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사고,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기계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달러 투자 해보시고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에도 한번 응용해 보시는데 매직 스플릿이라는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고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자, 결론은 계속해서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과 함께 외환 투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